오늘은 단연 이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좀 더 입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좌영길 법조팀장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 질문을 좌영길 차장에게 할 텐데, 김건희 1심 재판부의 우인성 판사가 선고 시작과 동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고 바로 좌영길 차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입니다. 바로 저기서 형무등급이란 고사성어,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의 적용이나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은 없어야 된다. 근데 좌영길 차장에게 좀 궁금한 건,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때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뭔가 아예 두괄식으로 시작 전부터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중형 나오겠군 했었는데, 오늘 저 우인성 부장판사도 저런 말을 시작부터 하더라고요. 굉장히 요즘 이례적인 재판 풍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로 무죄인지 유죄인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라,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첫 대목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저희가 선고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앞으로 형량이 적게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좀 놀라지 말아라, 일종의 심리적 완충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형량 적게 나올 테니까 놀라지 말라는 약간 예열의 오늘 우인성 부장판사 얘기다.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 내용입니다. 3개 혐의 가운데 2개는 무죄고요. 1개는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아요. 이 내용입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특검이 구형한 게 징역 15년하고 벌금 20억인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오늘 1년 8개월의 1심 선고가 나왔다. 특검이 무리한 구형을 한 겁니까?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고 형량 관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예측했을 때도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지만 특검의 구형 형량에 미달되는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법조인들이 사실상 대부분이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그다지 중하지가 않습니다. 중한 형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요. 이마저도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만약 특검이 의도한 대로 8억 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수취했다라는 그 액수까지를 입증을 해야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조차도 징역 3년의 이 집행유예를 판결을 확정받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위치로 본다 하더라도 회장을 상회하는 형량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특검의 징역 15년 내의 구형량 자체가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이 10년 이하일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법조인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 혐의는 사실은 꽤 시간이 오래전부터,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고발이 됐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 또 무혐의 처분까지 났었는데, 좌영길 차장, 그럼 결론적으로 제일 논쟁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오늘 1심 재판부 판단인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긴 했지만 공범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특검이 만약에 좀 더 세밀하게 기소를 했으면 유죄가 나왔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알았냐 몰랐냐,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범들이 수익률을 한 40% 정도를 배분을 했는데
정상적인 거래치고는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하면서 지금 녹음되는 거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나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왜 그렇게 불안해했겠느냐라는 예. 지적도 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흔히 쩐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돈을 대준 사람이라는 뜻인데 특검이 주가 조작을 알고도 범행을 돕기 위해서 돈을 댄 방조범 정도로 기소를 했다면 형량은 낮은 대신에 유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공범이 아니라 진짜 방조범이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전략은 더 센 형량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이 돈을 댄 쩐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을 함께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일단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이해가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거네, 특검의 승부수가. 근데 이제 좌영길 차장 이게 있잖아요. 결국은 특검이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정말 그 윤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논쟁화, 논란이 됐어서 지금 뭐 특검이나 혹은 집권 여당에서도 그럼 그 전까지 봐주기 수사했던 검찰들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1심 결과가 일단 저렇게 나왔고 1심 선고에 재판부가 저런 판단했으면 앞으로 특검의 수사 동력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상당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김건희 특검 출범한 계기를 따져보면 맨 첫 시작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게 계기였거든요. 예. 오늘 재판부도 주가 조작을 알았던 걸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주가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일반인이 하기는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팔 테니 그때 맞춰서 사라 이렇게 의사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요. 예.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선수를 데려와서 하는 범죄여야 하는데 예. 이 선수로 불리는 그 주가 조작 실행범들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논리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건데 오늘 판결은 기존 검찰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 논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그 수사팀이 봐준 거 아니냐. 그래서 봐주기 의혹 수사를 할 때 오늘 판결만 놓고 본다면 그 의혹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가장 그 여권에서 비판하는 혐의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 무죄 나온 거를 가장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국민 상식 무시한 편파 판결이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변호인 같은 느낌이다라고 십자포를 풀어보았는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저런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무죄 나온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말고 바로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이것도 1심 재판은 무죄 판단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대통령 취임식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것도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그 좌영길 차장이 봤을 때 지금 재판부 오늘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짐작이 돼요? 네,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라 그래서 예. 어떤 뭐 정치 배후의 흑막 같은 느낌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 오늘 판결을 요약하자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대한 흑막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일종의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론조사를 스스로 하고 그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정치인 여러 명에게 알아서 보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브로커라서 아예 작심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인들에게 다 돈 대매하는 그런 사람으로 1심 재판부는 본 거다. 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뿌리는 일종의 세일즈를 했다. 세일즈.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여론조사 보내는 그 행위를 영업활동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약 2억 원 정도 부당이익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자기 장사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특검이 내세운 38차례 여론조사 중에 윤 전 대통령 부부만 받아본 건 3차례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자기 장사, 세일즈. 그렇게 큰 무상 여론조사 관련이 법의 잣대로는 단죄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건 변호사님, 이게 사실 명태균 씨 의혹, 게이트가 김건희 씨만 관련 있는 게 아니었고 김건희 여사만. 뭐 남편인 윤 전 대통령도 지금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고
오세훈 시장도 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건데 그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지금 혐의를 받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어제죠. 이 한덕선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이제 내일 이 공범의 판결이 나올 것이고 우리 예. 재판부도 그 판결 내용을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심지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그 판결 선고 내용을 보고 적절히 변론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해당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전부 무죄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진관 부장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오늘 판단을 내렸던 이 오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 같고 일종의 망상가 스타일인 것 같다라는 조금 신랄한 표현까지도 지금 이 판결문에 적시를 했었는데요. 예.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로부터 이 여론조사를 지금 제공받았고 또 이 사업가 김모 씨에게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시켰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오 시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예. 사실상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명태균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다른 재판부긴 하지만 그 재판부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판단을 한 이상 오 시장의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예. 또 정치 자금으로 과연 이 해당 이 여론조사를 볼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죠. 예. 오 시장이 정말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지시를 했는가? 심지어는 그러한 여론조사의 전속적 이익이 예. 오세훈 시장에게만 귀속됐는가?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건 변호사께서 검사 출신이니까 이게 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23년형의 중형을 내란으로 규정했으면 지기현 부장판사도 이 같은 흐름을 갈 수밖에 없고 네. 명태균 건 판단도 오늘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런 판단했으면 또 다른 재판에 이진관 부장판사도 같은 궤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죄보다는 무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1심 재판부고 각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을 다르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유무죄 판단 기준을 재판부별로 달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 뭐냐면 오늘 법조팀장이니까 좌영길 차장이 실제로 그 2시부터 진행된 김건희 여사 1심 재판 쭉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는데 뭔가 무죄 나올 때마다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네, 오늘 법정에서 기자들이 방청석에서 김건희 여사를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태균 씨 관련 혐의 무죄가 나왔을 때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거나 뭐 악수를 하는 장면도 잠깐 보이긴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잠깐 봤어요. 예. 예. 하지만 그 가방, 그 통일교 가방이나 목걸이 부분이 유죄가 나올 때는 좀 한숨을 내쉬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특검이 적용한 그 알선 수재 혐의가 예. 총 한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그라프 목걸이가 한 6,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대부분의 혐의가 그 목걸이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가방은 나중에 받은 걸 인정했지만 예. 목걸이 수수만큼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부인했죠. 예. 만약에 목걸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면 한 8,200만 원 중에서 6,200만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석방될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목걸이를 받았고 예.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결국 예. 유죄가 나왔고 예. 구속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맞아요. 저 금품수수 의혹까지도 무죄가 나왔으면 오늘 곧바로 석방될 수도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그리고 마지막에 저렇게 재판부에 이 2번이나 인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돌아가는 김건희 여사인데 이고은 변호사님 짧게요. 근데 만약에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으면 비슷한 논리로 항소심에서는 좀 더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요?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전격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돌아선다면 형량이 깎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까지 구속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기준으로 1년을 채웠고 형량 자체가 징역 1년으로 감경된다라고 한다면 감경이 됐기 때문에 그 형량을 채워서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늘 뭐 김건희 여사 측은 1심 재판 끝난 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 말을 인용해서 아예 뭐
항소는 뭐 검찰의 무리한 기소, 특검의 무리한 기소면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말까지 김건희 여사 측이 인용하던데. 정리해볼게요. 좌양기 차장. 민중기 특검, 그러면 김건희 특검 1심 이 선고를 이끌어내기까지 평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흔히 김건희 특검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정작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3개 혐의 중 2개의 혐의가 무죄가 나왔고 1개 혐의도 일부만 유죄를 받은 맞아요. 겁니다. 그렇죠. 점수로 그냥 환산을 하면 한 30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30점. 예. 점수 박하네요. 예. 그래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현안을 어떻게 받아줬는지 예. 그리고 명태균 씨 부탁을 받고 공천의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예. 오늘 판결만 놓고 보면 이 부분을 채우지 못했는데 예. 앞으로 항소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시를 오늘 하루 종일 집어삼켰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결과 얘기로 단연 이 얘기로 두 분과 함께 이체적으로 하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1심 선고 결과 한번 하나하나 뜯어봤고요.